여행과 달라질 수, 앞서 이 변화된, 예를 들어, 나온지를 기초과정에서 공부했던 것과 영신격국이 나오면, 이 여러분들이 분리돼서, 생각하신단 말이지. 요거는 또 좀 다른 테마로 공부가 들어가는 것 같다. 사실은, 이건 역시 우리 기초에서 배운 거를 확대해서 가고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에 불과할 뿐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자기 공부와 아울러서 우리가 진도 나가는 수업과 아울러서 음량과 오행이라는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아울러 식간십이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해 나가는 만큼 같이 연구가 되어줘야 된다. 이 부분을 미리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많이 공부가 부족하지만 저 역시도 끊임없이 리턴해서 다시 돌아오고 새로운 학설이 일본이나 중국, 대만에서 나오면 그걸 또 우리나라에서 비교 분석해보는 글을 보고 다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천간지지로 내려가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현대인이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지금 아부테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부테산을 통해서 일본에서는 명리학이 획일적으로 여태까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던 게 획일적으로 자리를 좀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만이나 중국을 통해서 많은 역학자들이 일본에 거처를 두고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시장이 자본주의 동남아 상국에서는 그 자본시장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의 다양성이라든지 철학적인 이 실천 철학의 응용이 아주 많이 이루어지는 데입니다. 그런 예의 하나로 건강 보조식품의 판매량이 의료비하고 맞먹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 우리 책들이 이제 여기에서 들어오고 하는데, 최근 이제 우리가 1995년을 기점, 9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젊은 학자들이 여기에 명리학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속도전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은 못 따라와요. 그 묘하게 공부를 시켜보면 우리는 시대적인 상황, 환경 이런 걸 겪으면서 우리 명리학이 음지로 떨어지고 그게 양지로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강호학파에서는 이렇게 학문적으로 발전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밥그릇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안 이루어져 왔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강호학파의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도 학문적으로도 이제 발전해 왔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특수한 가문을 통해서, 문중을 통해서 공부가 이어져 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1995년도를 기점으로, 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명리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해서 거기에 이 기여하게 된 거는 사실은 인터넷이 아주 큰 기여를 했어요. 공부하는 분들이 순수하게 동호회를 만들어서 여러분같이 동호인 모임들이 순수하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고전을 찾아나고 재해석하고 현실에 적용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학문적으로 기틀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강호에 있던 양반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여태까지는 자기가 알고 있던 공부로 충분히 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여러분 광고에 보죠. 역학 점집 문 앞에 개가 누브가 자고 있고 파리가 날아가고 있고 이제 손님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이제 이 명리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공육공 나오고 이러면서 똑같은 다 문화인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학문적으로 이걸 좀 깊이 연구해서 우리나라에 원래 가지고 있던 사상들을 좀 바깥으로 내자. 똑같은 사주학도 우리나라에서 발전했을 때 예전에 내용이 달라. 통변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걸 학문을 쓸 때나 또는 강호에 쓸 때도 달랐단 말이죠. 그런 정신이 다 죽고, 쉽게 말씀드리면 묘하게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역학 공부 쪽으로만 본다면 물상법이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납니다. 이게 우리나라 종족이 가지고 있는 추리력이에요. 상상력. 근본이 아주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지만 거기다가 뭔가를 새로 그릴 수 있고 유추해낼 수 있고 이게 우리나라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동양 삼국 중에서도. 그랬던 게 이제 이런 거를 물상법이 없어지고
현실에서 기륭하복으로 이제 나타나서 상담하기 시작했고, 시대적인 그 급변, 그 경제적인 불안정, 이런 게 명리학을 강호해서 발전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0년도 초에 되면서 이렇게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젊은 분들이 아주 뛰어들어가지고 학문적인 개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 한 4, 5년이 한국 명리학의 발전사에서는 큰 변화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빅3, 역학계의 빅3가 있어요. 6.25 이후에. 이 빅3들이 다 돌아가시면서 문중이 확대되지 못했습니다. 그 문화에 공부하는 분들이 강호에서 활동하던 분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많이 발전하지 못했어요. 이 시대에 훌륭했던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던 물상법이나 인연법이 우리 강호에서 맥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원리를 찾지 못하고 그러던 게 지금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공부하는 채널을 통해서 뭐 시대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각 교육원이나 문화단체 또는 학교를 통해서 학문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흐름을 가지고 변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격국용신 이런 말이 나올 정도 되면 역학을 기본적으로 4, 5년 이상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똑같은 말인데 그런 그럴싸한 단어를 못 쓰게 만들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요즘은 우리는 뭐 일찍부터 안 듣습니까? 근데 이게 내용은 알고 보면 기초 공부한 걸 어떻게 더 규격화하고 시스템화 하느냐의 내용이지 별달리 다른 데서 나타온 거 아니니까 겁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격국용신을 여러분들이 생소하고 내용으로 보면 정말 재미없는 이 스님이 책은 잘 지으셨는데 누가 써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제목 한번 보십시오. 목차. 요 책 앞에 있습니다. 한국만 가져가시면 안 되지. 배달 좀 해주셔야지. 같이 보십시오. 다. 예. 일단은 다 한 권씩 보십시오. 아이고, 그거 보십시오. 그 공부하는 게 있는데 다 있는 거 뭐 없는 사람 그 챙기지 말고. 자, 우리가 여기 제목을 보니까 목차를 보니까 용신격국론 해서 크게 1, 2, 3, 4, 5, 6까지 재미없죠? 6페이지까지는. 그 다음엔 여러분 관심이 있는 것들이라. 직업론, 법조계 사주 어쩌고저쩌고, 질병론, 궁합론, 부모 자식론, 운세상담 경험론, 유명인사 사주풀이, 뒤에 조론까지. 그 이제 뒷부분은 재밌는데 앞부분에 매력이 없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차피 공부가 좀 심화되려 하면 툴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나와 있는 전문적인 용어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안 외웁니다. 누구를 이름으로 뭐라 부르는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니까 어렵게 그건 외우실 필요 없고 단지 스스로 공부가 익어가면서요. 그렇게 붙여진 이름의 원인을 알게 됩니다. 장미를 왜 장미라 했을까? 왜 갑을병정이라는 기호로 만들었을까? 음양이라 했을까? 오행으로 했을까? 행은 무엇이고 운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지내면서 개념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기초과정을 꺼내면서 우리가 음양과 오행을 배웠어요. 그죠? 음양과 오행을 배웠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다면 오행과 오운의 차이점은 뭡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행과 운의 차이점은 뭡니까? 이걸 좀 풀이해봤죠? 여기 무슨 자다? 앞으로 지적거릴 척자. 요거는 뒤로. 그래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게 우리 스텝이라 했죠. 이거를 스텝이라 했어요. 5가지 스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공부로 이제 이해를 해보면
오행과 오운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간만 보겠습니다. 예, 있으면 요 놈은 갑은 뭡니까? 오행으로 보면 목, 을은 목, 정은 화 이렇게 이제 돼 가겠죠. 쭉 가는데 이게 오운으로 바뀔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이제 고문을 해봐야 돼요. 왜 오행이란 말이 있고 오운이라는 말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오운이란 말에는 뒤에 따라 붙는 짝지가 있어. 뭐가 있습니까? 요놈이 한 짝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음양 오행이 오운 육기로 어떻게 변환되는가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 해야 지지 변화에 대해서 나중에 체질론이라든지 한의학적으로 여러분이 쓰임이 있을 때 이해하기 쉽고, 이 오운은 기후를 우리가 살필 때 자미두수나 김둔갑을 할 때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명리학에서도 단순하게 쓰시죠. 갑이라는 놈이 운으로 변하면 이거는 갑기합 뭐가 된다? 그래서 토의 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개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추구하는 게 뭔가? 추구하는 바. 생각하는 바가 뭔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고, 이번 시간은 좀 편안하게 수업이 시작돼야 돼. 이제 여러분들 수업이 그 전에 일주일에 2번 있던 수업이 한 번으로, 일주일에 2시간으로 해서 압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나시는 분은 지금 기초반 수업이 아주 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기초반 수업이 공부를 좀 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모여져가지고 회초리 들고 공부를 하는 분위기니까 여러분들 선배로서 와서 지도 편달하셔도 되고, 진도에 따라서는 시간 나시면 수업 들어보셔도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사주 공부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걸 가지고 이렇게 사주에 명조가 구성되고 나면 우리는 저걸 통해서 뭐를 찾기 위해서 저렇게 사주를 판을 만들어 놨습니까? 뭐 때문에 만들어 놨을까요? 사주 구성을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필요한 연호를 시가 여기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명리 공부에는 인풋되는 자료가 연호를 일시라 그죠? 96년 03월 20일 16시 25분 이런 하나 둘 셋 넷 이래서 기둥이 4개란 말이지. 요런 거를 요렇게 다 대입을 해서 결국은 뭐를 짜는 거냐 말이지. 우짜자는 이야기입니까 저게? 균형을 맞추자. 또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복습이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우짜자는 이야기 도대체 저걸 저래갖고, 첫째로는 우리가 살펴보면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내 에너지 오행 분포를 알고 싶은 거죠, 그죠? 일단 간단하게는 제일 먼저는 대표되는 반장이 누군가를 찾아내는 거고, 이걸 이름을 다른 말로 쓸 수도 있습니다. 최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군신이라 이야기하기도, 군주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수상이라 하기도 하고, 동네마다 부르는 이름 다 달라. 그 중요하지 않아. 그냥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에너지 중에 대표 에너지라고, 세포, 이 여러 가지 세포 중에 대표라 생각하면 돼. 누구를 대표하는 거? 나를 대표하는 에너지. 나다. 자, 나를 대표하는 에너지. 요 놈의 이 에너지의 속성이 어떤가?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로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구성 요일이 어떻게 되는가? 구성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을 해서. 세 번째로, 뭘 찾아낼까요? 그 사주를 보면 간단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를 해서 사주를 실전적으로 쓴다, 강단에서 쓸 때는 이 스피치도 좀 돼야 되고, 기초적인 걸 뭐 알아야 되고, 야부리도 까야 되고, 꽁도 칠 줄 알아야 되고, 이래야 되지만, 여러분 그런 필요 없잖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주를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겠냐는 이야기지. 물렁물렁 계시면 안 된다. 이게. 이게 용신 또는 시신으로 쓸 수 있습니다. 현대의 언어로는 필요한 것. 근데 필요한 것이 어쨌다는 이야기고, 필요한 것을 통해서 뭐를 알고자 하는 겁니까? 크게는 몇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필요한 걸 찾는 거는. 일단 요 앞에 것까지를 복합해서 필요한 걸 찾을 때는 사주의 그릇의 크기를 아는 거예요. 응? 크기와 품성을 아는 거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 청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제 그릇을 아는 거야. 그릇을 안다는 말이 뭔가는 생각해 보자면은, 지금 여기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내 에너지 속에 쓸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는가? 내 필요한 게. 사주 안에 있으면 갖다 쓰기 쉬워요, 안 써요? 지껏 지 갖다 쓰는데 무슨 이 쪼다지 갖다 써. 근데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내한테 없어. 어째야 돼? 어째야 돼? 꼭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꼭 빌리 와야 될 거 아이가? 여러분 빌리로 댕겨 보셨어요? 어디 뭔가를 필요해서? 그 마음 편합니까? 또 놈 잘 주나? 안 주지. 그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은 시대적으로 우리가 조선 시대에는 사주 여러 가지 다 봐도 뭐만 보면 돼? 이것만 보면 돼. 이것만 이게 내한테 길신, 용신, 희신으로 작용하는가 안 하는가?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때가 맞는가? 이거로 답 다 나왔지. 왜냐하면 남자로 보면, 남자가 조선시대에 태어나면 일단 부모를 잘 만나야 되지만 뭐를 거쳐야 돼? 이거 말고는 다를 게 없잖아. 다른 방법이. 이거 안 걸리고 똑똑한 놈은 부른 이름 다르고, 이거 걸리고 노는 놈 이름 다르고. 네. 그럼 여자는 어째서 이 시제는? 그렇지. 하다못해 기생이라도 어떤 놈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평생 고하게 죽어갖고 박물관에 이름이 남는가 하면 개떡같이 살다가 인생 마무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때는 이 두 가지면 해결되던 시대가 우리 부모 때로 되면 몇 대 앞에 이래요. 먼 옛날에 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한 대를 30년, 40년을 잡아봐도 할배 조금만 올라가면 이 시대에 살았다고. 자, 이제 시대의 변천에 의해서 여기라는 대전제는 뭐냐? 저는 지금도 인터넷 각 사이트에 보면 예전의 해석을 가지고 현재 학자들이 잘 해석했니 못했니 학문적으로 맞니 그러니 하는데, 이거는 논조를 좀 바꿔봐야 된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른데, 그렇잖아요. 그거를 그때 당시 사주 해석의 방법을 지금 후하게 공부를 좀 해가지고 지금은 이렇다는 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그때 당시에 해석한 게 잘됐니 잘못됐니는 아니다. 살아봤나 우리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문하는 자의 기본적인 마음은 여기라는 그 말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다. 변화. 이 변화가 제1번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도 아무도 이 변화를 이해 안 해. 북한에서의 사주, 대한민국에서의 사주 보는 관점이 같겠습니까?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만 똑같은 사주로 태어나는 게 80명에서 100명 정도면 북한 포함하면 얼마 될까요? 인구수 비례하면 한 150명 정도 되겠죠. 똑같은 사주가 북한에 80명, 우리 남한에 100명 있으면 북한에 50명 있단 말이야. 응? 그네들의 삶이 다 같느냐? 아니다. 어느 시대에 태어났느냐? 끊임없이 변한다, 이게 변해. 그래서 어느 해석을 보고 옳고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다. 또 너무 사주 옳고 그런 거 알면 많어. 내가 갖다 쓸 수 있나?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 써서 변화하고 접근하는가?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이 시대에서는 관이 최고의 시대에서 이제 시대의 흐름을 뭐로 변해왔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죄로 변해왔습니다.
제로 변하면 남자인 경우에는 제가 뭐가 됩니까? 아버지 또 이제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전에는 이런 말 쓰면 이런 말이 좀 싫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여자로만 보면 돼. 남자로 보면. 예. 자, 처첩에 또 뭐까지 됩니까? 재물도 되겠죠. 고유에. 예. 재물도 됩니다. 또 확대 해석하면 여러 가지 나올 거고. 여자로 보면 제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 또 재물, 또 뭐 다른 걸로 따지면 되겠죠. 뭐 우리가 추적하면 나온다. 쭉쭉쭉. 자, 그래서 이게 대한인 때에 오다 보니까 누가 힘들어요? 누가? 이 시대의 남자들이 힘든 겁니다. 이거로 평가받는단 말이에요. 편이 없어 이제. 잘해봤자 뭐다? 본전. 예전의 삶은 이때는 뭐였어요? 여자가 잘해보이 본전이라. 잘해보이 본전 시대. 이때는 남자가 잘해보이 본전이라.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왜 이런 시대가 오느냐? 왜 관이 주관하다가 제가 주관하는 시대로 오느냐는 우리가 역사의 운명, 이 국가의 운명으로 본다면 그 후의 때에 이런 인연 만들었단 말이야. 이 인과가 여기서 인에 의하면 과가 나타나는 기라. 이 시대에. 응?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이런 변화를 겪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속도전에서 얼마나 빠릅니까? 이만한 모토로라 전화기 처음 나왔을 때 가히 우리나라에서 요만한 전화기 만들어서 세계를 누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없냐면 문화적으로 점이지대를 겪을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남자들이 혼돈이 오고 가족들이 혼돈이 와요. 예? 저 위에서 남편 부부지간에 통하는 걸 들어보이. 조선시대에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앞으로 후손인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보면 또 그 시대로 가보면 저때 우리 부모가 저렇게 엄마가 어리숙하게 살았나?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공부고 살았나? 이런 시대적인 환경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변화가 우리 때에서 또 변해간다. 이게 이제 뭐로 갈 거는 아무도 몰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뭐 흐름으로 보면 알지. 이게 관에서 제로 오면 어디로 갈지. 자, 그래서 다시 필요한 것을 찾는데 나의 그릇을 찾고 아울러 이런 걸 필요한 걸 통해서 뭘 찾는 거다? 나의 그릇을 봤어. 그 다음에 시기를 보는 거죠. 시기. 그치? 내가 뭔가가 필요하는데 그게 언제 온다느냐 이거. 어느 세월에. 이게 타임. 우리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타임, 시간. 또 아울러서 뭐를 볼 수 있습니까? 인간관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주위에서 누가 나에게 내가 꾸러 가던 때가 왔을 때 도움을 주겠는가? 내한테 핵심적인 도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면 이거로 우리가 사주 보는 의미는 다 끝났죠? 그래 해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것을 찾아서 이게 때에 있든 없든 두 가지 방법으로 나옵니다. 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질계에서 찾는 거하고 정신계에서 찾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야. 그리 중국의 왕이 신하를 불러 묻습니다. 점수를 보는 사람 보고. 이 시대에 내가 황제인데, 내가 누구 황제입니다. 그러면 내하고 똑같은 황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놈이 몇 놈이고, 한 놈 더 있습니다. 잡아라. 잡아왔는데 보니 끌비 새끼가 끌고 왔어. 끌비를 끌고 와가. 왕이 막 화를 내면서, 우째 저기 내하고 팔자가 똑같은 말이고, 본인이 직접 답하라. 이러니까. 저는 하루에 12시간을 자는데, 잠만 들었다 하면, 요 하고 똑같은 데서 제가 놉니다. 오늘 오다 보니 길도 내가 이거 있습니다. 꿈만 꿨다 하면 똑같은 데 와서 삼천궁녀를 겨누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거기서 막 정치를 논하고 죽일 놈 죽이고 살릴 놈 살리고. 자, 과연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시대에 우리가 비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잠을 3분의 1 자는 사람도 있고 2분의 1 자는 사람도 있는데 꿈이라는 게 꿈만 꿨다 하면 너무너무 행복하다면
반대로 이 왕이 뭐 꿈을 꿀 때 그렇게 괴로운지는 모르겠는데 거지의 현실같이 우리가 쌤쌤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또 아울러서 아주 용하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네가 그래 용하면 네 죽을 날짜는 아나? 여러분, 이제 왕은 칼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어째야 살아나겠어요? 어째야 살아나겠어요? 제일 좋은 게, 제 죽는 날은 모르지만, 임금님 돌아가신 날은 압니다. 언제고, 내 죽고 그 다음날 죽습니다. 겁나서 못 죽인다. 자기가 그런 확신이 없거든. 쥐가 살아있을 확신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튼, 이 필요한 거를 찾아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서 물질과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는, 어떠한 시기에 갖지 못할 수도 있고, 시기가 와도 나의 형편에 따라 못 잡을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거는 전부 다가 지금 이거는 사주를 보는 게 나만의 문제입니까? 사회성 안에 있는 겁니까? 존재라는 게 내 혼자 있는 겁니까? 여러 세상 속에 있는 겁니까? 세상 속에 있어.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내 사주에 41에 아버지로부터, 육친법상 아버지로부터 용신에 의해서 큰 도움을 받는다. 근데 아버지 지 사주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리고 39 갚았어. 다이. 그럼 남자로 보면. 그러면 이제 아버지 대신 뭐가 나타나? 처. 이 처도 이때까지는 못 기다려주고 40에 이혼했어. 지금 현재 스코어 여자 없어. 내 주머니에 지금 돈 없어. 자, 이럴 기회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주라는 게 왜 100개의 사주가 있으면 다 다르고 우리가 사주 하나 놓고 이걸 가지고 정답을 내라는 말이 틀리냐 하면 저는 무조건 틀립니다. 이 목을 내놓고 똑같은 사주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뭐에 의해서? 인연법에 의해서 다르단 말이야. 사주라는 것은 어떤 인연법입니까? 출생의 인연법이라. 경향곡선에 대한 인연법입니다. 경향곡선에 대한. 우리가 자동차, 예를 들어서 현대에서 나온 이라면 기분 나쁘니까, 애국차 이름 합시다, 어디야. B사에서 나온 어떤 차가 리콜 당할 만큼의 어떤 하자가 A 부분에서 발견됐다 하더라도 이 차 나와서 전부 다가 여기 하자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 사람은. 이상하게 차만 사면은 어떤 차는 여러분들 오래 탄 사람들 기억해보세요. 똥구멍만 늘 받치는 차가 있고 자기가 받치는 거죠. 그게 이제 차로 따지면 암놈이에요. 꼭 정신없이 자기가 졸아가고 너무 차 뒷구멍을 박는 차가 있어. 그게 순놈이라. 그게 묘해. 현대에도 우리는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게 오늘 인터넷에 나왔죠. 모 마을에 석불이 경찰서에 지금 구속됐어. 구속이 아니고 감금됐어. 석불. 부상이. 왜? 어느 마을에 있었는데 이 원래 주인 어느 절이야. 그래서 그거 일로 우리 절로 가온나 해갖고 이제 스님들과 뜯어봤어. 근데 그 마을에서 그 이후로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하니까 절에 있는 들고 왔어. 자, 이러면 형사 문제가 생기겠죠. 들고 간 주동자 2명은 형사 구속되고 마을하고 지금 대분란이 일어났어. 이제 이게 까자 파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정신세계에 있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더욱이 이제 마을 사람들이 놀리는 그 부처님 너그가 있는데 꼭 부처 석불 없다고 너그 절에 뭐 일이 안 되나?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 또. 그래 싸움이 일어났어. 이 시대의 이야기라. 그거 돌인데. 돌배 아닙니까? 돌배 때문에 누가 더 죽고 안 죽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을에 살면서 인간의 힘으로 예견치 못한 일들이 생기면 우리 역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학벌이 뭐고 돈 얼마 아무 소용 없어. 사람이 죽는데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반인들한테 강의할 때 물어봐. 적어도 역학 공부하려면 어느 정도로 절실함이 있어야 되냐면
집에 난치병, 불치병 환자가 있어가지고 저 심산유구에 가가지고 똥 굽어봤나? 똥을 또 굽어봤습니까, 여러분? 민간요법에는 똥을 굽으면 낫는 병도 있어. 근데 똥을 굽으면 반경 3km에 사람이 있으면 다 잡으러 옵니다. 똥을 굽으면 그 냄새가 안 없어져요. 그 굽으러 갈 때 옷 버릴 작정하고 가야 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절실하면 어떠다? 절실하면 그 다음 말이 나와야 되는데 절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단계가 변합니다. 변하면 통합니다.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합니다. 근데 우리가 방법 면에서 늘 안 되는데 쑤신단 말이야. 에? 쉽게 말하면 뭐하고 바늘 기가 여기 있는데 여기다 쑤시는 거하고 똑같아. 아무리 공력을 내공을 쌓아본들 여러분 내공이 이갑자에 안다라면 그 바늘 침 있는 데다가 그 구멍을 내가 실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 때려주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찾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사주를 통해서 찾아내는 거는 반장인 놈의 특성과 사주 분석 구석을 해가지고 그놈들의 관계를 따지고 필요한 걸 찾는데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지만 여기 외에 변수가 이런 게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호학파에서는 명리학 하나만으로 상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상법 안에 상법이 나오죠. 가지고 있는 그릇이 보면 그릇이 내용하고 전혀 다른 경우도 많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에 따른 그릇이 나오게 되고 그릇에 따른 내용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밖이 단단하면 안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아주 안에 부드럽고 연한 것들을 유통 경로를 통해서 판다고 생각하면 껍데기를 어떻게 만들까요? 단단하게 만들어야죠. 좀 안이 단단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뭐 물건 배달로 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생물로 보면 이해가 돼. 복숭아, 그죠? 담치, 홍합, 조개 뭐 이런 것들 쭉 보시면 더더욱이 안에 수분이 꽉 찬 거는 바깥에 어떻게 되어 있다? 단단하면서도 수분 반출을 줄이기 위해서 알로에 껍질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음량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어떤 포장의 개념, 아웃사이더, 인사이더를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자연계에서 본다면 유효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추적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 외에 나의 변수에는 이런 것들도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를 안 하시면 지금부터의 공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사주를 해석을 했어. 근데 공교롭게 옆집 아저씨가 이 사주야. 옆집 아줌마가.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쓴단 말이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어느 사주쟁이 100명이 모이가 어떤 사주는 100%를 그럴 것이라는데 안 그런 놈이 있으면 그 안 그런 놈 믿겠어 안 믿겠어? 지금 100명이 시부리든 말든 내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라는 거지. 지금 박근혜 같은 요 사주는 박근혜 실제 시의 생일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아까 보여준 다른 사주가 음력이고 지금 이게 양력이고 해서 역술인들이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우리는 이제 저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으로 유추해서 보면 돼. 예? 그죠? 그래서 지금 실명을 빼고 왜? 본인 말고도 이날 태어난 사람은 100명 정도 되니까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거지. 그런데 거기서도 뭐에는 빠지면 안 된다. 이러한 다변화되는 주위 여건이나 환경을 무시하고 100% 그렇다.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 공공연히 이름 있는 선생님들이 문제도 내고 풀면서 뭐라 그래? 본거그치 이야기하잖아요. 본거그치. 근데 본거그치 이야기하는 그게 맞을 확률은 아주 희박합니다. 더더욱이 교과서에 뒤에 보면 선생님들이 뭘 갖고 써? 뒤에 보면은 경험론이라면 자기 상담했던 사람을 위주로 써요. 자기 상담했던 사람이라는 건 같은 날에 태어난 우리나라 지금 인구 비례로 보면 80분의 1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확정적인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왜? 모든 책을 제가 데이터를 지금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교과서에서는 두 군데에서 여자분인데 몇 년도에 바람 피워서 남편한테 들켜서 개맞듯이 맞고 쫓겨가가지고 어떻게 산다 이래 돼 있는데 그분이 사주가 똑같은 분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어요.
그런데 잘 살고 있어요. 경량 곡선은 비슷한데 잘 살고 있어요. 뭐 바람 피우지는 않았고, 바람 안 피웠으니까 남편한테 맞을 일 없고, 쫓겨날 일 없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현상계에서는 다르지만 마음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고생이나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현상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현상은. 자, 현상이라는 문제 여러분 어떻게 볼까요? 자, 여러분 요 지금 똑같아요. 물질적으로는 색깔은 다릅니다. 그죠? 색깔은 달라. 근데 요게 이제 지금 내가 지고 있다면 믿어. 그죠? 근데 여기 내 마음을 지고 있다면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도 믿는가 봐요. 정신 차리세요. 믿으면 안 돼. 예.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이 철학 명략은 이거에 대한 이야기고, 요거에서 또 더 나가야 돼. 한 단계.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거에 이거 이제 노란색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 노란색 답을 다 적었어. 그럼 이거 딱구멍 열어서 썼을 때 노란 게 나올 확률 몰라. 빈금은 안 나오지. 일단 껍데기만 있고.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본질이라는 문제하고 현상은 예전에 우리 수업하면서 다루었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주를 논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격국용신에 들어가면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고 어느 때에 오고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고 그거를 해석함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는 가슴이 열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사주 잘못 배우면 똑같은 사주 비슷한 거에 나오면 가가지고 막 그까 막 남편 머리 깔짝 뜯고 남편이 부인 머리 깔짝 뜯고 의심병이 생겨가지고 네가 이랬나 저랬나. 근데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교재를 봅니다. 아주 극렬하게 표현하는 사주를 여러분 가까이서 만나게 돼요. 근데 전혀 안 그런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달랐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삼층교육대에 있을 때 태국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와서 삼층교육대에 잡혀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근데 법규 규정상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닌 사람이 잡혀갔을 거를 판단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그 양반들이 법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혜택을 못 받아요. 반병신이 돼 살아도. 자, 근데 거기서도 미국인은 있더나 들어봤습니까? 우리나라 사람한테 멸시당한 미국인 있다 소리 들어봤습니까? 자, 이거 사주하고 유관성이 있어요. 사주하고. 격국용신하고 격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미국인, 사대주의 세상에서 잘 사는 나라에 피해를 입고 저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올 때는 씨발람들 프리패스로 그냥 들어오면서 우리는 저거 할 때 몇 시간이 서 있어야 되고 짜증나죠. 죄진 거 없을 때. 죄졌다 하더라도. 지금 영화 죄 안 짓나?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그런 행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다른 나라에. 약소국가에. 하죠. 이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따지는 격국하고 유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리 갖고 어떤 조합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개별적인 공부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지만. 그래서 똑같은 죄를 지어도 나이트에 가서 병 몇 개 던지고 웨이터 기대기 때리고 이래도 외국인이다. 우리나라 형법상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USA 아니잖아. 남들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 아니잖아. 현역 군인이 사고 치면은 짜바리가 와서 잡아갑니까? MP가 와서 잡아갑니까? 그래. 우리끼리 짜고 많이 먹었어 우리 그때. 해병대 있는 동기들하고 짜고 오늘 저 가서 내 먹고 사고 칠 테니까 좀 있으면 이뻐 바로 오이라. 사고 막 치고 또드려 패고 술 먹고 술값 계산할 때라 뭐 헌병들이 와가지고 막 때리는 척 빡 하고 수갑 빡 차고 가면서 풀고 또 소주 한잔 먹고.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그게 격이라는 거는 국이라는 거는 이렇게 대분류로 나누어지는 걸로서 개별적인 사안의 사주보다 큰 영향의 넓은 그 우산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역을 인연으로 해서 태어나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주 공부해 보시면 똑같은 사주지만 어느 집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입니다. 김정일 같은 사주 없겠어요? 있어. 몇 명? 150명. 어바우트로. 그런데 김정일만큼 배짱 편하게 산 인생이 있겠습니까?
없어. 자기 아버지는 고생이나 하고 뭐 말 타고 다니면서 고생도 했겠지. 그럼 별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누구를 아버지로 태어나니 그래서 사주를 해석하려면 적어도 정확한 해석이 되려면 3대는 두고 봐야 됩니다. 3대는. 하나의 사주만 가지고 이런니 저런니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란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깊이 이제 5번 시간부터 들어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사고의 폭은 전이 좀 넓은 여유를 가지시고 그런 개연성, 지금 우리가 특히 공부하는,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게 격국이죠. 격과 국은 이렇게 나의 출생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물을 필요로 하다, 아니면은 칼을 필요로 하다,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묵고 살만한 지역에 태어났느냐? 그죠? 그런 차이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격과 국이 안정되어 있고 힘이 있으면 똑같은 사주에서의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무난하게 겪을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기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다.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어느 동네에 가서 술 먹고 다 같이 술 먹고 사고 치다 걸리있다. 자, 이 8명, 10명이 전부 다 파출소 갈까요? 가기는 같이 가는데 밤에 잠자는 건 다 달라. 이 중에도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침대에 편하게 자면서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아들이 크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비서관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엄마가 와서 바깥에서 울면서 그 설렁탕이라도 한 건 배고플 긴데 하고 밤새도록 그 잡히는 거 보기도 하고 달라 사람마다. 그게 사주의 격국으로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주를 볼 때 이러한 이제 레파토리에 의해서 찾아내서 그게 어디에 위치하고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청탁이 달라집니다. 사주가. 그릇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집에 가면 돈 많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지갑을 놔두고 와서 카드도 놔두고. 그래서 너무 반가운 친구 만나서, 그것도 후배라. 내가 한 개 사야 되는데. 친구한테, 야야, 내가 지갑을 다 놔두고 와서 우리 집에 갔다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해주겠습니까? 안 되죠. 그거 쓸 수 있어 없어요? 못 씁니다. 아쉽고. 근데 내 옆에 가지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동할 때 써지겠죠. 그래서 사주를 구성으로 봐도 있기는 있는데 내가 쓸 때 예먹는 게 있어. 있긴 있는데. 또 때로는 가까이 있어서 오버해가 쓰기도 하고. 응? 똑같이 사주 해석을 할 때 결혼을 안 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실전에서. 자, 요런 거 이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결혼을 못할 사주의 특징은 어떻겠습니까? 여자 사주에, 여자를 기준으로 보면. 첫째, 반이 어째야 되겠어요? 흉신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 더 좋게 멋지게 안 되는 거는 관이 조상 아주 불리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병화, 축월에 태어났는데 자수, 이 자가 뭐가 돼? 관. 근데 이건 조로 봐도 불리해 안 불리해? 불리하죠. 응? 그런데 이 사주에 목기가 없어. 그럼 이거 쓸 수 있나 없나? 이 사주에 예를 들어서 목기가 뭘 의미해? 이제 아셔야 돼. 여자 사주 병화에 축월에 자수가 남편인데 이 사주에 병화가 있으면서 목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 요 놈이 남편 맞아요 안 맞나요? 맞는데 목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 같아? 식상, 활동력이 없어. 일할 데가 없어. 조리로 표현 제대로 해 안 해? 어떻게 표현하겠어? 사랑한다는 것도 공부면서 한다. 이게 사랑인 줄 알아라 이러면서. 우리 집에는 그렇다. 그러고 남편 부인이 서러워 울 때 치킨 세우지 못하고 술 먹고 꼴딱 자다가 멀쩡할 때가 엉뚱한 소리 하고. 식상이 없으면 그래 될 개연성이 많아. 그래 이 불로 보면 물이라는 놈이 기쁨을 하나도 안 주고 공부기만 하겠지. 그리고 이거는 결혼할 수 있는 사주예요, 없는 사주예요? 자, 할 수 있고 없고는 각자의 선택이란 말이야. 안 했으면 행복하겠지, 오히려. 행복하겠지. 했으면 어떻겠어? 말할 나위가 없지. 그런데 이런 사주에 더더욱이 화 밑에 토가 한 서너 개 있어. 오늘 본 그런 케이스인데 서너 개 있어. 그러면
사주에 내가 약한데 신약한데 식신이 많아 안 많아? 식상이. 나는 묻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자식이 많아 안 많아? 이럴 때 자식을 결혼해서 낳았다 하면 나는 어떤 입장이다? 사면초가지. 아 새끼를 하나를 낳아도 내 놈이 우유 먹듯이 빼들어 갈라 할 끼고 남편이라는 놈은 목기 없이 나를 끄기만 할 끼고 자 이거 어디 가서 이 인간을 살리겠노? 답이 없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때에 이런 것들이 격국하고 어떤 유관성을 가지고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은 폭넓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개별 사주를 해석해 가는 거나 지금 용신격국을 배우는 건 똑같은 건데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여기 캐비넷이 크게 있는데 늘 쓰는 거는 손이 빨리 가는데 놔둬야 되겠죠. 그리고 계절마다 쓰는 거는 좀 안에 넣어서 먼지가 안 들어가게 해주면 좋겠고, 그죠? 소품들도 일반인이 와서 쓸 수 있는 건 바깥에 좀 전시해 놓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누는 겁니다. 사주들 그릇을 크기와 용도 이런 거에 따라서. 근데 여기도 학설이 분분할까요, 안 할까요? 역학이 적어도 몇 년을 흘러왔다? 내가 참 기가 차서 이걸 읽어보니까 역사에 읽어보면 사람마다 다른데 은나라가 BC 몇 년경이겠습니까, 이거? 우리나라 당군은 BC 몇 년경에 당군이 출현했을까요? 이렇게 된다 하대. 이 나라 지금 중국 가면 은이라 하대. 저는 안 살아봐서 몰라요, 나는. 그러니까 역사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시대 이전에 우리가 천간지지가 나왔어.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얼마? 우리가 지금 몇 년도에 살아? 4천년이 그지? 4천년. 은선지럽다. 이렇게 동안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역학에 대해서 줄기적으로 책을 써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작가가 음양오행의 이치를 알아서 책을 썼을 때에는 자기라는 환경이 먼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금도 순수하게 공부하느냐 아니면 어떤 안 순수하다는 게 아니고 실용에 응용해서 공부를 해갖고 책을 쓰냐 달라요, 내용이. 자, 이제 이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책 쓰는 거를 그냥 은둔거사가 쓸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명리학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조가 자기 시대, 자기 칼라에 맞게 쓸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고서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취할 거 버릴 거를 선택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취할 거 버릴 걸 선택할 넓은 마음이 되면 어떠한 학설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그게 이해가 돼야 여러분의 학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 잠시 쉬고 하겠지만 격국을 따지는 거에도 학파마다 달라. 이걸 이제 비근한 예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울산에 모 대학에서 명리학과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첫 수업에서 이제 논조를 이야기했겠지. 그래 이제 학생이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해서 이제 분란이 생겼어. 그래 선생은 학생 보고 니 새로 비하라. 학생은 또 선생 보고 니끼 다 가. 나 안 그래도 대학 나왔다. 니 대학 나온 거 맞나? 학직부 가봐라. 이거 두통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어. 이제 이런 예들이 뭐냐면 우리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공부하는 방법은 아니다. 선생도 그 정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공부하는 사람 역시 여기 앞에 쓴 사람은 제가 강단에 바깥에서 쓰는 그거 여러분들한테 다 드리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서 못 드려. 그거는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여러 학설이 있는 걸 설명해 드리고 가능한 한 저는 이런 방법에서 유추하려고 합니다까지야. 나머지는 여러분들은 여러 방법 중에서 연구를 하셔서 어떤 게 맞겠다, 어떤 게 추론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잠시 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시죠.